민주노총 전북본부에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전북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지금 맡고 있습니다. 문희칠입니다. 먼저 이 사건을 어떻게 인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파악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에 대해서 좀 짧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들에 여러 지금 앞서 발제에 있었던 특성하고 현장 실습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압축적으로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월 25일에 처음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고등학생이 자살을 한 시체가 발견이 되었다.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한다. 1월 25일 날 설 바로 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어떤 일일까 파악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고 이 업체가 어디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또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누구도 확인해주지 않았거든요. 경찰도 그렇고 노동부도 교육청도 대단히 미온적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루하루 이제 지나면서 이 학생이 어느 학교에 다니던 학생이었구나, 어느 업체였구나, 여기까지 확인해 나가고, 그래서 이 학생의 유가족들을 만나기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였음에도 한 달이 걸렸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단히 많은 문제들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성하고 현장 실습의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한몫하고 있는 거고요. 이 학생들이 처해 있는 현실도 같이 이제 담겨 있는 거고요. 오래 걸린 이유에는 크게 이제 이유가 두 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축은 앞서 이야기 나왔던 교육부나 교육청, 그다음에 노동부 관계 기관들의 어떤 태도들,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은 결국 이 업체의 문제입니다. 이 업체가 이미 많이 알려졌듯이 2014년도에도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곳입니다. LG U+ 고객센터이고 LB 휴넷이라는 LG가의 반개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B 휴넷이라는 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수연님이 일한 곳은 세이브 부서, 소위 해지방어 부서라고 말하는 곳이고, 해지하려는 고객들의 마음을 돌리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 해지방어 부서가 감정노동의 어떤 그런 강도나 이런 게 가장 좀 높다라는 것들은 그런 상담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정평이 나 있는 그런 곳이고, 더 놀라웠던 거는 저는 이 사건들을 이제 파악해 가면서 그곳에 현재 일하고 계신 재직자들 혹은 퇴직자들도 여러분을 이제 만나게 됐었는데, 가장 놀라웠던 거는 정말 경이롭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해지를 막으면서 동시에 상품을 판매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실적이 하달이 되어서 그 실적을 실제로, 그러니까 실적만 하달이 되고 끝이 아니라 그 실적을 다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몇 개 팔으라고 하면은 하는 거예요. 해지하겠다는 고객들을 붙잡고. 이게 대체 어떤 노동일까 저는 참 상상하기도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이브 부서, 해지방어 부서에는 기본 업무는 해지를 방어하는 거, 그러니까 해지하는 고객들의 마음을 돌리는 거, 이제 얼마나 막았는가, 이제 그런 걸 업체의 표현으로 해지 등록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막았는가도 중요하고, 하루 콜수도 중요하고요. 하루 콜수, 경력별로, 팀별, 경력별로, 그룹별로, 하루 정해져 있는 목표 콜수가 있습니다. 회사는 이거 없다고 자꾸 거짓말 하는데요. 회사에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콜수를 얼마나 채웠는지 회사 표현으로 CPD라고 하거든요. 하루 콜퍼데이라고 그걸 약자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콜수를 얼마나 채웠는지, 그리고 약정을 얼마나 몇 개를 더 시켰는지, 그러니까 해지하려는 고객들에게 얼마나 더 약정 기간을 늘렸는지, TV는 몇 개를 팔았는지, IoT는 몇 개를 팔았는지, 이게 항목별로 다 점수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내가지고 총점을 내서 1등부터 10등까지 나눕니다. 그리고 그 1등부터 10등까지 급여를 다 차등해서 지급합니다. 작년부터 노동계약, 제가 민주노총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노동계약에 맞서서 민주노총이
열심히 싸우고 그 저성과자 해고라든지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미 이런 기업들에는 뭐 해고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성과평가를 해서 급여를 차등해서 지급하고 이 성과들을 계속 실적들을 강요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주 톱니바퀴 물려가듯이 돌아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쟁이, 그래서 이 실적들이 하달이 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서로 이제 경쟁을 시키냐면은 LG U 플러스 고객센터가 전국에 5개 센터가 있습니다. LB주넷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CS1 파트너라는 또 LG 자회사입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게 3개가 있습니다. 이 5개 센터가 인력 구조도 거의 동일하고 인력 구성도 거의 동일합니다. 부서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이 5개 센터에서 하루에 그래서 몇 개씩 팔았는지 이게 매일 집계가 되고 센터별로 순위가 매겨져서 매일 아침마다 상담사들에게 자료가 프린트물로 공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프린트물에는 오늘 이제 그 같은 센터 안에서도 여러 이제 부서들이 있으니까 그 각 부서 안에서도 팀별로 전날에 몇 개를 팔았는지 이번 달 목표가 몇 개 남았는지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5개 센터가 회사가 서로 다릅니다. LB주넷과 CS1 파트너 회사가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실적 자료가 하루가 마감이 되면은 그 다음날 새벽에 다 취합이 돼가지고 전체 센터 노동자들에게 일일이 한 장 한 장 다 프린트돼서 각 부서별로, 팀별로 그게 배분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이 취합을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은 LG U 플러스에서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 문서는 LG U 플러스의 내부 부서에서 작성되고 있는 CV, 뭐 이제 LG U 플러스 내부에 이제 그런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뭐 CV 혁신, 뭐 이런 등등의 부서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작성이 돼서 하달이 됩니다. 결국에 그렇게 5개 센터의 구성을 비슷하게 해놓은 것도요, 서로 그 실적을 비교하고 경쟁시키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고, 그 위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경쟁이 내려오면은 결국에 말단에 있는 그 상담 노동자들은 그 가장 말단에서 자기 팀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하루에 주어진 할당량을 채워야 되고, 그 실적을 못 채우면은 팀장한테 깨지고, 팀장은 자기 팀 실적을 못 채우면 또 위에 실장한테 깨지고, 실장은 센터장한테 깨지고, 센터장은 위에 본사에서 깨지는 거죠. 이런 구조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 안에 현장 실습생이 들어가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체 이직률이 대단히 높고요. 작년에 전주 고객센터만 하더라도 600명 이상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만큼 600명 이상이 또 새로 들어왔고요. 작년에는 심지어 퇴사자가 입사자보다 많았습니다. 근속년수 0.86년. 이런 곳에 현장 실습을 나간다라는 게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LG U 플러스에서 그렇게 이제 홍수연님이 일을 했는데 이미 뭐 드러나 있던 여러 문제들은 좀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뭐 현장 실습 협약서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고 근로 시간도 그 기준대로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현장 실습을 원래 진행할 때는 전담 지도자를 그 기업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전담 지도자 이런 거 없었고요. 그리고 이 이 실습생들을 회사는 다른 노동자들과 따로 관리했다라고 자꾸 이제 누기고 주장하고 있는데 내부 증언들은 한결같습니다. 그런 거 절대 없었다. 임산부든 실습생이든 뭐 고령자든 누구든 그냥 실적 내려오면 실적 내려온 대로 까는 거고 못 채우면 욕먹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홍수연님이 그 실습이가 여기서 이제 실습이라는 거, 그러니까 수습이죠. 수습을 한 달, 2달 마치고 3달째부터 이제 정식으로 근무에 이제 투입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투입된 이후에 부모님의 증언, 그 다음에 주변 친구들의 증언, 대단히 짜증도 많이 늘었고, 뭔가 힘들어하는 기색들이 역력해지기 시작했다. 울면서 전하는 일들도 있었고, 회사에서 울다가 퇴근했다고 하는 일들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한 가지 이제 이 실습 문제와 약간 이제 다른 문제로 홍수연님이
저희가 이제 받아서 확인하고 여러 가지 급여 어떻게 지급되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홍수연님에게 끝내 명세서보다 25만 원을 덜 줬거든요. 네. 작다면 대단히 작은 돈이에요. 25만 원. 큰 돈일 수 있는데요. 어저께 놀라운 또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먼저 퇴사하신 분이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자기 퇴직할 때, 그러니까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게 계산이 돼가지고 받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되는 게 맞느냐. 거기가 한 1년에 600명 이상이 퇴사한다고 했잖아요. 한 사람당 20만원씩만 뜯어도 1억 2천입니다. 저희 대단히 좀, 하여튼 좀 들춰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어저께 들어온 제보여서 오늘 하여튼 처음 이야기를 했고요. 대단히 좀 의심스러운, 그러니까 이 업체 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의심스러운 부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이 홍수연님이 그래서 이런 근무 시간이나 급여나, 그러니까 급여 명세서대로도, 그러니까 급여 명세서에는 찍혀있는 금액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그러니까 덜 받은 거예요. 덜 받았는데도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학교도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홍수연님에게만 특별히 그랬던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 업체에 작년에 전주센터로 실습 나갔던 학생들이 33명, 그 중에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 게 22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연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거고요. 지금 현재 10명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나갔던 학생들, 복귀한 학생들의 대다수가 업무 부적응을 이유로 들었고, 그 남아있는 10명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해보니까, 나는 6시에 끝난다는 이야기 듣고 갔는데 완전 낚였어요. 물건 파는 데인지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갔다는 겁니다. 이거는 현장 실습이 본래 취지와 특히 그 업체에 대해서 그 업체에서 이루어진 현장 실습은 완전히 실패한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업체에 대한 이제 문제가 아주 큰 축으로 있고, 파악이 늦어졌던 문제들에 관련해서는 결국 이거는 전체 제도의 측면에서 하나 더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미 앞서 발제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저희 이제 노동인권 네트워크 차원에서 현장 실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어떤 업체로 몇 명이나 나가고 있는지 그냥 단순히 그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전라북도 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너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걸 자료를 좀 달라. 결과는 너무 놀라웠는데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청하신 자료는 도교육청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23페이지에 붙여놨는데요. 좀 납득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다른 시도교육청도 그럴까 해서 나머지 16개 시도교육청에도 다 똑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광주, 전남 등을 비롯한 단 몇 개 교육청을 빼고는 아예 집계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답변을 드린 거죠. 그리고 그 집계를 하고 있다라는 교육청들도 그 집계가 어떤 거냐면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관리하는 하이파이브 포털이 있습니다. 하이파이브 포털에 매년, 그러니까 3월 31일 날까지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입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월 31일 날 이제 입력을 마치면서 4월 1일 기준을 3월 31일로 볼 수도 있고 4월 1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기준으로 해서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취업률 자료입니다. 이건 현장 실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나갔다가 돌아온 학생들에 대해서, 아니면 중간에 나갔다가 돌아왔다 또 다시 나갔을 경우도 있겠죠. 전혀 취합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산교육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밑에 좀 주석으로 달아놨을까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감사원에서 이미 2014년도에 감사를 한번 진행을 했었고 아마도 그래서 그 부산교육청은 자료를 좀 수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교육청에서 수합했던 자료들을 보면은 나갔다가 돌아온 학생들에 대해서 자료를 모아놨더라고요. 여기에 세세하게 다 적지는 않았지만 사료가 놀랍습니다. 사장님 개인 선산에 가서 벌초를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뭐 퇴근을 안 시켜서, 그러니까 근무 시간, 자기가 알고 있던 근무 시간과 달려서 때려서, 뭐 산재로, 그런 식으로 복귀한 학생들이 1175명 중에 업무 부적응이 550이었고요. 그런 나머지 이유들까지 하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이야기 잠깐 하나 빼먹었네요.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나름 특성하고 현장 실습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그 목적이나 방향들, 그러니까 특히 학생들의 노동인권, 그러니까 노동권과 안전에 관련해서는 좀 더 보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교육청의 의지가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침에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침을 확인을 해보면은 지침의 내용은 저는 대단히 훌륭하다고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뭐 최근에 그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 그 반도체 기업과 관련된 문제들 막 있을 때에도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그런 곳으로는 실습이나 취업을 나가지 않도록 권고를 한다든지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들, 뭐 그다음에 저임금, 뭐 장시간 노동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은 대단히 내용들을 많이 갖춰서 일선 학교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전라북도 교육청의 이제 실습 현황들을 그 사후적이긴 하지만 받아보니까 반도체 기업이나 1급 발암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나 이미 학생들은 다 나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러니까 지침은 이때 이것이 관리되거나 그 교육청 차원에서 뭐 전혀 어떤 통제 범위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하나 더 붙이면은 전라북도 교육청, 뭐 다른 교육청들도 한번 이건 상황을 파악해보고 싶은데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장학사 인원이 딱 4명입니다. 전체 청에서, 본청에서. 그 4명이서 전체 수천 명의 학생들의 어떤 직업교육의 현황들을 관리하고 파악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의지의 문제이기도 할 거고, 제도의 문제이기도 할 거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홍수연님의 죽음에는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현장 실습의 문제가 있고, 그 대기업의 이윤 추구 속에서 아래로 그 실적 하달을 하는 그래서 가장 그 맨 밑바닥에서 그냥 소모품 쓰이듯이 뭐 2, 3개월 일하다가 뭐 잘려나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그 업체에서 이제 현장 실습생으로 가가지고 그냥 소모품 쓰이듯이 쓰이다가 심지어 이제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런 어떤 재벌 하청구조의 문제들, 뭐 감정노동의 문제도 당연히 중요한 축일 거고요. 이런 여러 문제들이 이렇게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특성하고 현장 실습의 문제들은 계속 이제 이야기가 짚어지고 있으니까요. 재벌의 문제에 대해서 덧붙이면 이것은 재벌 책임이 계속 외주화되고 있는 그런 한국 사회의 구조와 정확히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리를 사실상 원청에서 그 실적 하달까지 다 하고 있음에도 외피만 하청업체를 씌워 놓은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은 언제든지 빠질 수 있게, 그리고 그냥 밑으로 계속 경쟁을 하달시키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까지 같이 짚어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유가족분들이 만났을 때 가장 애통해하면서 말씀하셨던 것들,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이제 그 이전의 기억들을 되짚어 보다 보니까 이때 이 아이의 이 말이 이런 의미였겠구나, 이제 그렇게 크게 짚히는 사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월 10일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1월 10일이 급여일이었거든요. 이 학생이 12월 달까지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실적이 좋았어요. 그 다른 재직자들 분들에 물어보니까 이 학생이 이제 거뒀던 실적표를 보여주니까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수습을 마치고 이 정도 나이에 이만큼 하기 쉽지 않다. 정말 열심히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런데 1월 10일 날 그 기대했던 성과급들, 이 학생이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해서 기대했던 죄송합니다. 네, 그 성과급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급여를 확인하고 나서 엄청 화를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뭔가 그 사회에서 어떤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서 실습을 나갔고 또 취업을 했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자기의 노동의 대가가 이렇게 무시당했을 때 자기가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이 학생이 어떤 감정이었을까 그런 게 많이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덧붙이면은 회사는 지금 책임을 회피하면서 각종 유언비어들 특히 이 학생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말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꼭 이렇게 수반되는 문제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A를 갖추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 학생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챙기지 못한 이 제도에 대해서 좀 같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문제를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